안녕하십니까. 법고 대통령 치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하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세요.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21세기 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발전돼 나가니까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이제 한 집처럼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그렇게 생겨나는 거 아니? 어느 나라나 다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다 개발, development. 이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정말 어떤 형태든 간에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일들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 근자 들어서 이제 중국이 깨어나고 있잖아요. 3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거든요. 와, 정말 놀랍대요. 연경 북경에서부터 낙양 장강을 건너서 계속해서 서안이라고 그러죠. 서안 그쪽 낙양 이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정말로 온통 다 집을 짓고 고층 빌딩을 다 짓고 있고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17억이나 되는 사람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아니 좀 더 잘 살아본다 해서 뭐 옛날에 그 뭐예요? 4대강 개발이니 뭐 했는데 개발을 하긴 했는데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이 개선을 하자고 개발 뭔가 좋게 하자고 하는데 개악이 된단 말이지. 환경 요인을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아주 극심한 문제가 야기되고 특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황사라거나 미세먼지 있잖아요. 개발을 막 해나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엔트로피 예전에 그 카타 대통령 때 제미 리프킨이라는 유명한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 미래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말 맞다나 고엔트로피아 산업사회 이런 데 보면은 자꾸만 우리가 사람도 많아지니까 참 못해요. 흥분하게 되면 흥분한 열량이 있잖아. 열량이 있고 또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또 뭐라 열량이 올라가고 개발하면 개발한 대로 계속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개발을 하게 되니까 아마존 수림지대 같은 데도 어마어마한 그런 그 수림지대가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막 그냥 다 잘려나가니까 그러니까 당장 나무를 잘라서 팔면 이익이 되니까 원주민이 이거 뭐 그냥 막 전부 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정말 중요한 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케이프 케네디 공항에서 블란스 511 공항까지 예전에 콩코드라는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이미 퇴역했지만 비행기 한번 떠서 511 공항까지 가는데 믿어지질 않지만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산소의 양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비행기 한 대가 사람이 그러니까 비행기도 날아가면서 산소가 필요할 거니까 내연기관이니까 우리도 지금 몸관이 이게 우리도 몸뚱아리 내연기관이거든, 그죠? 산소를 마시면서 이게 산소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저 함수탄소라고 그러나?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지 탄수화물이 C6H12O6니까 거기에 6O2가 들어가면 H2O 오줌으로 나가고 CO2 탄산가스 나가면서 칼로리가 나오니까 이게 산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원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자동차가 100만 대가 깔리고 지금 뭐 사실은 무슨 큰 대기업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다 뭐 전 세계가 자동차 예를 들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저는 이제 부산에 버페를 가고 하다 보면 KTX 타잖아요. 근데 중국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좀 우리보단 좀 뒤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가 북경에서부터 그 뭡니까 어디지 그 정조우 그지 정조우 정주야 정조우까지 뭘 타는 거 아니? 거기 걔네들 특급 열차 우리나라판 KTX 타는데 더 좋더라니까 이 궤도도 넓고 편안하고 쾌적하고 속도 더 빨라. KTX를 저는 자주 타다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니까. 우리 한국보다 더 발전된 게 많은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데 그 에너지는 또 어디서 다 나오는지. 참 정말 그러니까 이 개발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또 뭔가 하니 뭐예요? 부정적인 환경의 파괴라거나 그걸 그 탄탄대로를 막 깎아서 했을 거 아니라 막 그냥 막 땅을 전부 다 말이죠. 논밭을 그냥 뚫고 산을 뚫고 그게 시속 300km로 막 달리다 보면은 그게 구를 뚫고 막 이랬을 텐데 얼마나 자연이 파괴됐을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개발과 인간의 삶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후대를 위해서 재앙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건가? 황사먼지 같은 것도 말이죠. 뭐 몽고 사막이라나 뭐 고비 사막이라거나 중국의 그냥 막 중국에서 막 날라오잖아. 그러니까 천진 같은 공업 도시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 같은 게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해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당장 미세먼지 지금 농도 때문에 고민이 안 해요. 고민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하니 아이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러지만 공해라는 게 참 이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참 우리가 생각했네. 환경과 개발과 인간과의 상관관계, 환경의 상관관계.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것이 왜 문제가 되냐? 암 세포의 공통적인 뭐 간암이니 폐암이니 무슨 뭐 대장암이니 모든 암 세포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암 세포는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은 전부 다 뭔가 아니? 정상 세포들은 산소를 마셔야지만 뭔가 아니? 산소를 마셔야지만 이게 내연기관이 돼서 에너지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이런데 이 암 세포의 특징은 없단 말이죠. 산소가 없어도 해당 작용, 당분을 분해해 가지고 산소가 없이 어떻게 당분을 분해합니까? 기가 막힌 게 기생을 해서 옆에 세포에 산소를 뺏어 먹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산소가 들어간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뭔가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생기는 거지 사람들이. 산소의 어떤 그런 몸에 자꾸만 들어오는 양이 자기들 세포에 미치는 양이 적어지니까 이게 돌연변이 살려고 발버둥치다 보니까 막히니까 옆에 세포 걸 막 끌어다 먹고 하다 보니 옆에 세포도 약해져서 산소 이른바 말하면 암세포가 되는 거라. 무산소성 해당작용 기생하는 세포라. 근데 왜냐?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너무 기가 막힌 게 자꾸만 자동차 많이 생기고 인구도 늘고 거기다 또 뭐가 문제인 거 아니?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전부 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간에 쓰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엔트로피란 말 맞다나 정말로 산소를 너무 소모하다 보니까 문제는 또 뭐냐? 지구상에 산소를 생산해내는 유일무이한 존재는 뭘까? 식물이거든. 식물이에요. 풀이라거나 잔디라거나 나무라거나 무슨 뭐 이런 나무. 근데 개발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막 잘려나가고 있거든. 그 남미에 가면 말이죠. 아마존 수림점에 에스콰이어인가 뭐 무슨 나무가 있대요. 구두 같은 것도 에스콰이어가 있지. 지금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요. 하루 뿜어내는 산소의 양이 뭐 100명인가 200명이 마실 수 있는 산소의 양을 뿜어낸다는 거야. 그런 걸 막 잘라버리니까 거기다 인구는 늘잖아요. 땅은 뭐라? 개발하려면 전부 다 식물을 다 뭐라? 끊어내야 되거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개발이 아니라 계약이라. 그러면 만약에 거기 그만한 면적을 황폐화시키면 다른 데 나무를 좀 심어주든지. 근데 그런 배려를 전혀 안 하는 거야. 지혜가 지혜. 우리 인간과 자연은요. 뗄래야 뭐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 원래 참 이 우주는 유기체라고 그러잖아요. 왜 유기체라고 그런 거 아니? 우리가 탄산가스를 뿜어내면 그 탄산가스를 마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뭐죠? 산소를 주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신이라고 해도 좋고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고 이 대자연 조물주라고 해도 좋고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를 그들이 마시고 쓰레기가 뭔고 하니 그들의 몸에 들어가서 다시 뭔고 하니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으로 둔갑을 해서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절묘한 리사이클링, 이른바 말하면 쓰레기 같은 걸 다시 뭔고 하니 재활용하는 거지. 대자연은 어마어마한 슬기의 어떤 소산이란 말이에요. 그 신이 창조했다고 좋든 난 좋다 이거야. 부처님의 뭐 어떻든 간에 어쨌든 대자연은 이게 거룩하고 정말 대단히 지혜로운 어떤 존재가 이 지구와 이 우주를 mon고하니 이렇게 굴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자꾸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여러분 아틀란티스란 말 들어봤지? 아틀란티스. 얼마 전에 개미라고 하는 소설을 쓴 베르나르인가? 앙리 베르나르, 불란서의 소설가가 한국에 와서 강연하는데 내가 얼른 텔레비를 돌리다 보니까 강연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아틀란티스에 살았다는 거야. 당신의 그 상상력의 원천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명상과 참선을 좋아하고 고요히 앉아 있으면서 하는데 어떤 기회에 뭔가 하니 일종의 서양에도 영매 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에도 뭔가 하니 전생을 보거나 무슨 뭐 그런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있지만.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얘기를 쭉 하는데 뭔가 하니 당신은 전생에 아틀란티스에 살았다고. 자기는 믿지 않았는데 아틀란티스란 말이 자꾸만 마음에 자꾸만 새겨지면서 아틀란티스가 뭔가 연구를 하게 됐대요. 자꾸만 연구하니까 상상력이 자꾸만 늘어나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만 몇천 년 몇만 년 전에 아틀란티스 살았다니까 자꾸만 상상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꾸만 그 잔상이 그런 게 유사한 게 떠오르더래. 그 자기는 이 사람 묘한 사람이구만. 자기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꼭 꿈을 이 깨어나자마자 수첩에다가 꿈의 내용을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는 뭔가 하니 나의 소설의 테마로 삼았다 이거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각박하니까 판타지, fantastic 이런 말 말하면 영어에도 대단히 환상적이야. fantastic idea 이러잖아. 판타지가 좀 있어야 돼. 너무 드라이하니까. 판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들도 만화를 좋아하잖아. 우리 어렸을 때 뭘 좋아해? 동화를 좋아하잖아. 사실은 동화나 만화나 이 상상력. 지난번에 뭐냐면 아바타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바타. 환상 속에 저 세상에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기계 속에 들어갔다가 일정한 시간 갔다가 다시 그 기계 속에 와야 되잖아. 좀 늦으면 죽는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영화가 죽음 저편의 세계니까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인기를 끌은 거지. 그게 사람들이 환상적인 세계예요. 영혼의 세계, 아틀란티스. 실제로 사실은요, 우리 불교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아틀란티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한 문명에 한 번씩 오시거든. 그럼 우리 문명 이전에 문명에 또 문명이 있었다는 거야. 그 문명에 계신 부처님이 가섭불이래.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미륵이라고 하지만 이 문명이 또 언젠가 때가 되면 종언을 구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 그래 천지가 개벽한다고 그러고 무슨 멸망한다고 그러고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 한다고 난리치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냐면 인간들이 가만히 보면 이 개발이라는 말과 우리가 뭔가 자꾸만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어. 인간은 자꾸만 늘어나고 점점 고도의 어떤 그런 그 IT 산업이 발달하고 무기를 점점 뭔가라 고도로 그치 많은 양이 아니고 작은 양으로 경멸시킬 수 있고 괴멸시킬 수 있는 아주 고도의 무기를 계속 개발해냅니다.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그 원자탄도 소형화시키고 소형 원자탄이거든요. 터뜨리면 그런 거 하나 딱 맨하탄에 갖다 터뜨리면 맨하탄에 쑥 받대는 거예요. 그럼 나랑
전 세계 끝나버려. 전 세계 모든 은행의 계좌가 전부 다 연결하는 게 맨하탄에 있는데 큰일 나는 거지. 소용. 그러니까 제가 왜 아틀란티스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아틀란티스도 인간이 자연의 뭔가 재앙을, 이게 전부 다 하나인데, 이게 전부 다 하나고, 식물과 동물이 하나고 모든 게 하나인데 자연의 재앙을 예기치 못하고 인간이 개발 위주로 막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대재앙이 올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슈퍼박테리아가 뭐 서울대학병원 뭐 어디 병원에서 무슨 뭐 응급실에서 발견됐다. 이게 또 뭐냐면요, 우리가 마이신을, 아까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마이신을, 고단위 마이신을 막 쓰다 보면 정말 무서운 게 발버둥 치고 사는 균이 있겠어요? 이런 게 생겨난다니까. 무서운 병균이 생겨나요. 이건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양리학이 발달해가지고 뭔가 항생제, 그 강한 항생제가 있는데도 그 항생제 이겨버리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야. 그런 균들이 정말로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대에 와 있다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났는데 1차 대전이 끝날 때 유럽 대륙에서 600만 내지 8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1차 대전이 왜 종전이 된 줄 아세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니까. 1918년 그대의 몽관이 유럽과 이쪽에서만 1억 명이 죽었습니다. 뭐로? 독감으로. 미국 독감으로 1억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1차 대전을 종전을 뭔가 이렇게 종전을 회담을 중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갔던 사람이 우드로 윌슨이야. 윌슨이라는 사람조차도 독감 걸려 죽었다니까. 600만 명이 총검에 그냥 폭탄에 죽었는데 1억 명이 독감에 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체가 돌리는 바람에. 그 전쟁이 끝난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렇게 한 번씩 이 균이 세계를 쓸어버린답니다. 환경을 우리가 자꾸만 악화시키고 개발하다 보면 자연과 인간의 상관관계를 깨뜨려 버리면 자연은 무지막지한 응징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몸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것도 정말로, 그러니까 아틀란티스 문명도 그와 같은 상황 때문에 파멸로 갔다 그럽니다. 지구 자체에 거대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그런 그 재앙을 몰고 와서 대륙이 바다 밑으로 깔아앉아 버렸대. 지구 축이 흘려, axis of the earth, 지구의 축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전벽해가 돼버린 거지.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나의 후계자 미륵은 내가 있던 곳 도솔촌 내원궁에서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대. 지금 또 내려오려고.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이 지구 한번 또 이렇게 자꾸만 자연의 재해를 자꾸만 유발하고 말이지. 개발 전 세계가 다 개발이야. 이제는 개발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아프리카 오지까지 막 가버린다. 아프리카 오지까지 막 가서 막 수림지대, 열대 우림지대를 막 벌먹하고 난리가 났다니. 이게 몇십 년 동안 자원이 이제 고갈되는 거예요. 지금도 석유 같은 것도 점점 별로 이제 몇십 년만 쓰면 못 쓴다잖아. 그러니까 지금 태양열이니 뭐니 해서 무슨 그런 걸 쓰고 좀 전기 자동차 막 나오고 막 하이브리드 자동차 나오는데, 전기도 여러분 어디서 만듭니까? 수력 발전, 화력 발전, 다 그게 뭔가 그 전기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써야 된다니까. 원자력 발전소, 지금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 원전 체르노빌 원전 터지는 바람에 독일이 어마어마한 원자병 환자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독일 자체는 지금 원전을 깨뜨려 버립니다. 탈핵이야, 탈핵. 들어보셨지? 탈핵. 원자력이 워낙에 큰 에너지가 나오지만 인간에게 너무나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게 원자력에서 나온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뭐라 그럴까? 폐기물. 이 폐기물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없어. 방사능이니까. 어디다 갖다가 처리할 거야.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것도. 그게 어디 바다 밑에 어디 갖다 한다? 바다가 다 오염된다니까.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데 지혜롭게 우리 후대들도 이 땅에 같이 살 수 있게 지혜를 짜내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풍수지리라는 걸 했잖아. 자연과 어떤 그런 그 흐름 잘 생각해가지고 도시를 하나 세울 때도 뭔가 아니. 요즘에 도시개발이라는 거 하지만 개발을 위한 개발, 자연과 인간을 위한 개발이 아니고 무턱대고 막 해버리면 이게 골치 아픈 거죠.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그래서 정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진짜로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뭐 댐을 만들었는데 댐이 뭐라? 더 개악이야. 이른바 말하면 물은 흘러야 되는데 가둬놓으니까 뭐라? 여러 가지로 막 재앙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물이 흘러야지 뭔가 촉촉이 적셔야 식물이 나는데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뭐라? 그 밑엔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리고 식물이 못 자라고. 식물이 못 자란 죽은 땅이 돼버리는 거라.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4대강 같은 것도 지금 저거 해놨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물론 개발할 땐 개발을 위한 어떤 그런 이데아를 세웠겠죠. 뭐 물도 뭐 좀 이렇게 가둬가지고 좀 우리가 쓸 수 있게.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른 뭔가 아니 항상 하나가 좋으면 뭐라? 하나가 나쁜 거거든. 부증불감이야. 사랑하는 마음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만 줄기차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사랑 가운데 미움이 같이 자라.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오락가락하거든. 이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이게 도의 장애가 된다니까. 지도 논문 아니야 유험관택이냐. 자꾸만 좋고 나쁘고를 따져. 그러니까 참 자연의 지혜, 우리가 이 자연, 우린 자연체거든. 이게 몸뚱아리가 이게 무슨 뭐 인공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했지만 이게 거룩한 힘이 깃들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연을 개발하고 뭘 하고 할 때 개발이 아니라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가 한 말씀이 유명한 얘기겠지. 정말 기가 막혀. 학문들이 너무나 분화되어 있다. 다 찢어져 있어. 그러면서 자기 학문이 최고라고 주장하거든. 문학이면 문학, 역사면 역사, 철학이면 철학, 뭐 이공계통, 엔지니어 뭐 다 자기 것만 최고야. 그게 아니라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from differentiation, 찢어진 differentiation, 분할로부터 to integration, 통합으로 가야 된다. 다 모든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지혜를 도모해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 정말 그런 거.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하는 학문이 최고다, 네가 하는 학문이 이게 아니라는 거지.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인류의 미래,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 계속 살 수 있을 만한 터전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다음에 뭐 황무지가 된 지구를 물려줄 것이냐? 그럼 다 못 살아버려. 다 못 살아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매사에 지혜를 도모한다니까. 내 거, 무슨 내 아들, 내 남편, 내 것만 생각하고 이런 사고 방식은 인류를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더불어 함께. 그러니까 지혜를 도모해. 지혜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좀 지혜롭게 해야지. 자연 개발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자연과 인간의 상관관계, 지혜를 다 도모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이냐 계약이냐, 개선이냐 계약이냐, 환경을 어디까지 우리가 손을 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치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무턱대고 뭐 개발한다. 이게 큰 재앙이 올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 항상 그런 점을 유념하셔야 돼. 선물을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자, 누가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보사님 여기 있다. 네. 스님
스님께서 개발이라는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네. 얼마 전에 다녀온 이화동이 생각납니다. 아, 이화동. 네, 그 천사 그림 앞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요. 네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벽화 구경하러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 음. 말이 많았는데 음. 허물어져 가던 담장이 그림으로 채워지고 관광지가 되니까 네. 마을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지. 또 네, 늘씬한 건물이 들어서고 이제 깨끗한 동네가 되는 것도 좋지만 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음. 뭐 이렇게 꾸미고 하면서 유지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또 네. 편리함이라는 것도 또 자연과 전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추구해야 되겠구나 싶기도 하다가 막상 또 개발이 되면 또 편해지고 또 좋은 것이 네. 또 사람 마음이니까 또 개발과 보존은 어떻게 공생해야 될까 스님께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네요.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세요. 자, 제가 개발 얘기하니까 더 좋은 질문 하시네. 네, 그래요. 부산에 가도 말이죠. 뭐가 있는 거예요? 산복도로라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아마 그게 부산은 땅이 넓질 않으니까 사람 사는 데가 막 산으로 올라가면서 산위로 막 길이 나고 거기다 막 옛날 동네니까 개발이 어려우니까 벽에다 막 그림을 그려놓고 막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니까 막 외국에서도 관광객이 온다는 거예요. 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지혜라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미대생들이 와가지고 아르바이트 삼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림을 막 그렸다는 거예요. 나 이화동엔 안 가봤는데 신문에서는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문화. 지금도 저 북촌 마을인가? 그 저쪽 강북에 가면 있잖아요. 저도 가본 적 있어요. 거기 뭡니까? 삼청동으로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옛날 그 마을은 개발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아름답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갑니다. 인사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마을들이 우리에게 정겹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그냥 아파트를 지어도 그냥 막 35층, 50층까지 막 짓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문명의 이기의 영향으로 전자화되고 편안하고 다 좋다고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 전부 다 좋아하는 게 랜드마크라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밀집된 공간에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9.11이라고 해서 9.11 사태 아시죠? 참 그것도 기가 막힌 거죠.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 딱 내려면 그 빌딩이 우뚝 보인다고요. 110층짜리 양 쌍둥이 빌딩이 미국이 전 세계에 자랑하던 빌딩 아니에요. 정말 큰 건물이죠. 110층짜리. 맨하탄의 랜드마크죠. 그걸 비행기로 다 박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 뭐죠? 네, 옛날에 삼풍백화점은 안 그랬습니까? 아직도 찾지 못하는 그런 다 이제 끝나버렸지만 집도 새로 짓고 그랬지만 그때 그게 판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캔틸레바 공법이라고 하는데 공간을 뻥 뚫어놓고 그냥 철근을 막 걸어가지고 막 철골 그 캔틸레바 건물은 그게 그냥 밀려서 떨어지면 못해요. 그냥 압사되는 거야. 찾지를 못하잖아요. 시세를 1,000구 이상 못 찾았지 그때. 네. 이게 좋은 점도 많지만 요즘에 안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전. 배 같은 게 그게 그냥 배 위에 떠가는 거지만 뭐 정말 참 마음이 안타깝죠. 배를 균형을 잡으려면 평형수라는 게 배를 딱 이렇게 본 거 아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건데 균형을 잡아주는 건데 그 물을 빼버리고 물건을 더 실어가지고 돈을 더 받으려고 했다는 발상 자체가 중요한 건요. 제가 아까도 회의에서 그런 말씀했는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물질은 뭐로 돼 있다고 그랬죠? 양자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뭐라? 전자로 돼 있어요. 전자는 뭐라? 마이너스 전기거든요. 마이너스는 뭐죠? 음전기의 어둠입니다. 그런 공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전이 돼가지고 전기력을 서로 전기가 오가니까 우리가 이제 이온 반응 전기력이 나와가지고 이 몸이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물질화되려면 뭐죠? 네, 마이너스 전기. 즉 다시 말하면 우린 업장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는 거 아니? 마이너스 발상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마음, 이른바 말하면 다른 종교는 죄라고 그러죠. 우린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 원죄라 first인이라고 막 뭐 아담이 무슨 뱀의 꼬임인가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선악과를 먹어서 그 원죄란 말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 물질에 대한 탐착, 어리석음이 어둠이거든요. 무지가 대죄거든. 어둠 마음. 지혜는 광명이지만 무지는, 지혜는 광명이야. 무지는 뭐라? 암흑입니다. 마이너스의 어둠이야. 내 것 네 것 따지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자연을 고려하고 이웃을 고려하고 지금 당장 보세요. 개발이라고 아파트 막 지니까 뭐라? 층간소음이라 사람은 층간소음 아시죠? 층간소음? 위층에서 똑똑똑똑 하면 뭐예요? 아래층에 다 들리니까 신경질 안 나요. 가뜩이나 예민한데 설이 나잖아요. 층간소음 문제가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난리친다니까요. 특히 신경이 예민하고 애기 있는 집 해가지고 거의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단층집에 그런 게 없었잖아. 공동 주거 양태 살다 보면 뭔가 또 참음의 힘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뭐라 나쁜 것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마이너스 발상을 자꾸만 하게 되면요, 윤회를 자꾸만 하는 거야. 죽는다는 건 뭐죠? 물질이 일단 전자가 해체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은 물질은 이렇게 덩어리 가지고 3차원이지만 고차원적인 존재, 욕계, 색계, 무색계 가면 점점점 마이너스 발상이 뭐죠? 축소가 되고,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부처님 말씀 따라가면 점점 상향 조정되니까 우리보다 위에 하늘나라는 사왕천 눈에 안 보여. 양자와 중성자는 수명이 무량합니다.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와 양자가 해체돼 버리고 핵심부, 그러니까 항상 양자는 태양 같은 마음이거든. 플러스 마음, 플러스 정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고 주변을 배려하고 자연을 배려하고, 이게 전부 다 플러스 발상이에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 태양은 뭐죠? 모든 것에 광명을 선물하잖아요. 마이너스 발상, 부정적인 마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기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발상이에요. 물질화됩니다. 윤회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방아차가 내려놓으라. 개발하는데도 말이야, 내가 좀 이익을 덜 먹고 내려놓으라, 비워라. 비우면 어떻게 돼요? 허공이 되니까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 공덕이란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 정말로 개발하거나 뭐라고 할 때 정말로 말이죠. 그 당연히 이화동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고 산목도로라거나 외국에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렸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말이죠, 기분이 좋잖아요. 당장 그런 배려만 하더라도. 그 아담한 그런 담장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기분이 좋죠. 저도 한번 이화동 가보겠습니다만, 네, 그런 슬기가 필요하다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니까. 개발을 하되 개발 가운데 따사로움이 있어야 돼. 양자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냥 돈만 벌고 그냥 시행을 해서 내가 한미천 챙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뭔가 아니,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라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돈을 한꺼번에 떼돈 벌었다, 빼곡하게 아파트 지어가지고 돈 많이 한 채라도 저 지어가지고, 한 채라도 용적률 건폐율 높여가지고 더 받아가지고 돈 더 벌겠다. 이거 다 망합니다. 그 아파트 업자들 가운데 제대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다 망해지. 강남에 옛날에 무슨 아파트 많았지? 다 망했잖아요. 지금 이름 있는 메이커들은 보면 큰 데서 해가지고 배려하고, 메이커 있는 아파트는 그래도 뭔가 배려를 많이 하자. 또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꼭 명심하실 게, 진짜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개발하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거기 들어가 살 사람들이
아, 이 정말 아파트 잘 지었구나. 아, 생활하는 공간이 너무 쾌적하구나. 아, 배려를 많이 했구나. 입소문이 쫙 나버리죠.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뭘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말이에요. 입소문 같은 게. 그러니까 뭐죠?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잖아요. 다 느끼거든요. 아, 뭐 집을 이따구로 줬어? 이건 망하는 거예요. 입살이 보살이라 말 한마디 누구한테 뭔가 아니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점점 뭐라?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화동이라 이런 것처럼 개발하는 그러니까 참 이게 예술가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아름다운 어떤 그런 단지를 만들도 옛날 걸 좀 살릴 수 있도록 말이지. 그런 배려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연과의 조화도 중요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딸 아이 때문에 요즘 고민인데요. 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해서 직장을 잘 다니다가요. 네. 부모님 상의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을 가고자 해서 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시인이나 잡지사 공부를 한다고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글쟁이 노릇을 하겠다 이거지. 근데 네. 근데 그게 쉬운 일이겠냐? 근데 이제 갈등이 많구나. 서른을 코앞에 남겨두고 4년 동안 직장을 잘 다니다가요. 네네. 이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이제 뜻대로 한다라고 해서 네. 좀 걱정스러운데요. 남들은 편안하게 잘 다니는 직장을 선택하는데 저희 딸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선택한 길을 가게 돼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좀 저기 하지만은 네. 스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네.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참 이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된다. 제가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듣는데요.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봅니다. 너 왜 직장 관뒀냐?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같이 자기 인생을 가고 싶다. 자기 인생.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대기업이나 어디 취직을 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회사에 충성을 다하길 바라잖아. 한국의 대기업 쳐놓고요. 들들 볶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들은 세계와 싸운다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S기업이다. 쳐보세요. 거기는요. 살벌합니다. 잠만 자고 튀어나가야 돼요. 저도 뭐 거기 뭐 많이 하는 고위층에 많이 있으니까. 집에 그런 얘기하죠. 마누라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라. 그 총수에게 그거잖아요, 그죠? 정말로 말이죠.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냐? 정말로 이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구글 같은 데는요. 그 회사가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패러다이스. 회사에 가면 즐거운 거예요.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놀고 싶으면 놀 때. 그런 데서 창의력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막 짜대고 할 때 나오느냐? 이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는 뭐 열심히 일을 해야지 뭐가 나온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뭐 틀린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직장에 다니면서 보면 거의가 다 고비가 3, 4년이더라고요. 고비가. 왜냐면 처음에 들어가서 뭣도 모르고 막 살다 보면 점점 가다 보면 이게 뭐냐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없는 것 같아. 또 뭐냐면 이건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회사에서 충성을 안 하면 회사가 돈을 줘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왜 고용을 해? 회사에 득이 돼야 고용을 하지. 회사에 뭔가 이바지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컵은 누굴 위해 존재한다? 컵이 컵을 위해 존재하나? 마시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침대는 누굴 위해 존재한다? 잠자는 사람. 침대가 침대를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누굴 위해 종을 울리나?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시 얘기했잖아요. 빅토르 위고가 누구예요? In front of death.
이 불란서나 이쪽엔 말이죠. 성당이 마을마다 있거든요. 우리나라 거기는 완전히 성당 국가냐, 성당 나라니까. 천주교 나라니까. 아이를 위해 울리던 종이 아이를 위해 울림. 아이가 태어나면 땡그랑 종을 울립니다. 성당에서. 아이를 위해 울리던 종이 아비를 위해서 울릴 때 사람이 죽어도 종을 울린대요. 너희들은 넉장의 판자 사이에 갇힌 타인이라 불리우는 시체가 되리라. 종은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서 울는 겁니다. 축복을 위해서. 그다음에 영혼을 향해서 하는. 모든 만상이 만들어진 건요. 이걸 아셔야 돼. 애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도 하나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육신도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육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그럼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럼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마음이 사랑과 자비심이에요. 우린 사랑과 자비심이 모자라기 때문에 객체화가 됐다니까. 차원을 황음에 나온 대로 차원을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몸이 이렇게 객체화가 강하질 않아요. 점점 눈에 안 보이게 되잖아. 무거운 원소는 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구리음금해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무거워지잖아.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위로 올라가면 가벼워지고. 원소 주기율표 있잖아. 맨델레프가 만든 거.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뜨려면 내려놔야 돼. 그 사람이 뜨는 사람은요, 뭔가 과거생에 내려놓은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은 뭐냐? 그 누구를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모든 만상은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뽀뽀하려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뽀뽀하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과정 중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남자 여자가 와야지 또 아들 딸 낳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아들 딸들 다 낳지만 아들 딸들이 왜 그렇게 예쁜 아기가 나오고 한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죠?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이가 나오게 하면 뱃속에 들어서 수정이 돼가지고 수정란이 되고 포백이 낭백이 상실기 해가면서 줄기세포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어마어마한 메커니즘이 다 이게 무지막지한 그런 그 어마어마한 정말 비밀 중에 신비라고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직장에 다녔다. 4년 정도 다녔다. 아, 이게 힘들거든요. 물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가려고 시도 공부하고 작사도 공부하고 자, 뭐 좋아요. 그러면 꼭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 있잖아. 좋아. 그러면 네가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 우리 진지하게 얘기하자. 네가 몇 년간은 또 수습기간 있잖아. 그지? Practice makes genius 아니야. 연습을 해야 돼. 뭘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필요하잖아. 갈고 닦는 기간이 수습기간이야. 수습사원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네가 그와 같은 전공을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시간 가는 사이에 자칫하면 세월 보내다 보면 시집은 가기가 뭐라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연애도 하고 뭐 인연이라는 건 창조하는 거라고 그랬지. 인연은 창조하는 거예요. 누가 그냥 갖다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애인 만나고 좋은 남편 아내 만나는 것도 제가 뛰어다녀야 돼. 뛰어다니는 것만큼 걸리는 거예요. 낚시도 잠깐 던져야지 탁 걸리는 거지. 미끼도 좋은 걸 집어야 탁 걸리는 거지. 시시한 거 집어넣으면 고기가 다 알아버려. 열심히 뛰어다니고 말이지 뽀뽀까지는 안 하더라도 말이지 뭔가 자꾸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말이죠. 누가 나에게 오리라 갖게 펴야 이거는. 그거는 노처녀로 저 세상 가야 돼 안 돼. 그 네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된다. 그때는 냉정하게. 네가 지금부터 수습기간에서 좋아 다 좋은데 그러면 첫째로 뭐냐 엄마 아버지 신세를 져야 될 것이고 그지? 그럼 엄마 아버지 신세를 지는 것도 자기도 스트레스고 엄마 아버지 스트레스고 저거 어떡할까? 네가 그걸 때려치우는 순간서부터 또 다른 뭐라? 고통의 시작인 거지. 무엇이라도 고통인데 이왕 하려면 철저해야 되는데 시시껍잘하게 하면 너 인생도 엄마 아버지 다 고통스럽다. 그것도 상의도 안 하고
물론 모험가적인 삶을 살아서 뭐 그게 나쁠 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고생은 각오해야지. 그리고 시시껄렁하게 해서 뭐가 어떻게 진짜 진지하게 뭔지 열심히 해야지 뭐가 되지. 그래 안 그래? 열심히 해야지 뭔가 이렇게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간다는 건 그만큼 뭔가 아니 쉬운 일이 아니지. 그렇다고 또 나쁘다고 꿀 없어. 로버트 프로스의 유명한 시가 있잖아. Lost Ways, 숲으로 두 길이 나 있더라는 거 아니야. 저 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길인데 이 길도 아름다운데 여기 서서 교차로에 서서 이 길을 선택할까 저 길을 선택할까 그러잖아. 그래서 이쪽 길이 아름다웠게 보여서 이쪽 길을 선택했는데 가다 보니까 가시덤불이야. 그럼 너 4년 다니다 관뒀는데 가다 또 힘들다고 그다음에 또 뭐로 바꿀 거냐. 그러면 너는 뭐가 잘못된 거지. 진지하게 얘기해서 어떤 향상이건 간에 알겠지? 잘못한 건 뭐 했다고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을 사는 건 좋은데 네가 아름다운 작품을 쓰려면 아름다운 무슨 시를 쓰려면 그만큼 인생 경험이 많아야 될 텐데 공부도 열심히 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뭐 시인들 여러 알고 나도 옛날에 시를 써봤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단히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시작은 없다. 이제 시작은 그것으로 이제 네가 그 길을 가야 돼. 네가 좋다고 하니까 엄마가 말리진 않겠다. 근데 고생을 각오해야 되고 너도 고려해야 될 점이 많다. 너도 이제 나이가 30이 되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노산이 어렵잖아. 통계에 나왔잖아. 나이가 들어서 애 낳는 사람이 대체로 뭐라? 그렇잖아. 건강 상태가 젊은 애들하고는 좀 다르잖아. 나이가 들어서 애 낳는 사람이 대체로 뭐라? 그렇잖아. 건강 상태가 젊은 애들하고는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뭔가 지혜롭게 잘 생각하고 나가야 돼.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든 홍보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